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0일입니다. 민주당은 전전긍긍입니다. 전국에 반전 카드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론을 제기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찬반으로 민주당은 진퇴양난에 내몰렸습니다. 왜냐? 자, 지지하자니 뒷담화를 쳤고 반대하자니 그 김포 지역이라든가 이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민주당을 고약한 X라고 생각할 것이고 하니까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반전 카드가 없는 우왕좌왕으로 지금 돌았습니다. 이재명이가 거짓말을 한번 했죠. 뻥카를 쳤는데 성장률 3%로 할 수 있다 하고 화두를 딱 던졌는데 미안하게도 여론은 완전히 영하점으로 내려가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성장률 3% 후라이 치지 마 이겁니다. 성장률 3% 때문에 이재명이가 재미보고 뭔가 환영받았다는 소리 여러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검사 탄핵을 놓고 당내가 분열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역으로 역이용 당한다. 또는 뭐 그렇게 했다가는 벌써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이재명 수사하는 사람을 전부 다 표적으로 해가지고 탄핵을 하다니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탄핵 수사를 못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민주당은 결론적으로 폭망하게 만든다. 뭐 이래가지고 검사 탄핵 놓고 지금 여론이 나쁘니까 당내 의견이 분분해서 또 분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청년 비하 현수막을 자기들이 올렸다가 그 논란 때문에 지금 해명이 급급합니다. 지금 이래저래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재명을 들고 쳤습니다. 어떻게 쳤느냐, 비민주적 당을 망하게 하려는 그런 정책이다. 그런 사람이 와 있다. 누구냐, 이재명이다 하면서 그냥 바로 직방으로 공격을 한 사람이 이낙연이가 또 떴습니다. 이 당은 이래저래 해가지고 죽을 맛입니다. 거기다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당에서의 반란자죠. 이재명 반란자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부수려는 4명이지만 이 4명의 중량 상당히 셉니다. 민주당에서. 결국 옥죄이기 시작하고 민주당은 지금 표류합니다. 민주당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준석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준석은 민주당 냄새가 나는 애고 이 결국 국민의힘은 160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 서울 편입하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 또 뭐 정부 여당발 메가톤급 정책 팍팍 내놓으니까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민주당이 존재감이 없습니까? 고작해야 탄핵 이 외마디 소리밖에 지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쏟아내고 있는 이 정책들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하고 맹폭을 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이에 대응할 마땅한 의제를 아젠다를 찾지 못해가지고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왜? 먹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벌써 이 정책이 먹혀 들어갔다. 그 김포 주민과 서울시 같이 편입한다는 것 이거는 메가시티 이거는 아주 히트작입니다. 어저께 그 정치권에 따르면은 민주당은 정책적으로 횡재세 드라이브를 무게를 뒀지만은 횡재세에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또 예산 정국과 맞물려 가지고 정부가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걸 심통으로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건희 여사 검찰 등으로 대여 공세 전선을 사실상 무한 확대하는 중인데 이게 또 맥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김건희 뭐 수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나오면요 국민들은요 또 그 소리 하냐? 또 민주당 이재명은 또 그 소리 하냐? 너는 사법 리스크가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 리스크인데 야 너 곧 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갈 사람이 왜 자꾸 저런 짓을 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나오기만 나오면 이 반응을 국민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 재미가 없으니까.
사시장철 그것을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만성이 돼가지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실패입니다. 민주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아올 아젠다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압승의 그 기세가 꺾였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당의 폭망사인으로 들어갔다. 지금 보십시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거기다가 이낙연이가 밖에서 이재명을 독재자라고 이렇게 당 독재를 하고 있다. 공격을 했죠.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민주당 원로들이 다 일어서서 지금 기세가 공격할 기세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정부 여당은 그대로 정책을 내밀면서 그대로 나가게 되니까 자연히 끌려오는 형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이재명이가 당무 복귀한 뒤에 건전 재정을 비판하면서 3% 성장률 회복부터 꺼내들었지만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이재명이 곧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가야 할 곳으로 간다. 이거 하나 확실한 것. 가야 할 곳으로 간다. 위증 교사도 완전히 분리가 됐다. 그 재판장이 아무리 누구라고 할지언정 거기에 함부로 증거가 명백하게 지금 드러난 이상 거기 유창훈까지 소위 위증 교사는 소명됐다. 이렇게까지 한 이 마당에 어떻게 아무리 좌파 판사라지만 그걸 뒤바꿀 수 있겠느냐. 그 판사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네. 민주당이 지금 소가리를 앓고 있는 게 여당발 대형 이슈는 김포입니다. 경기 김포 서울 편입입니다. 이건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일축을 아무리 해도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좋아합니다. 예, 김포 시민들 좋아하고 수도권 시민들은 그 주변 서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예, 이게 바로 아젠다 경쟁에서 완패한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은 아젠다 경쟁에서 완전 승리했습니다. 한동안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워가지고 맞불을 놓기도 했지만 국민들은 지역 균형 발전은 노무현 때부터 많이 듣던 소리다. 웃기지 마라. 이런 정도로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도 싹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쳐다보고만 눈만 뻐끔뻐끔합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이런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4명의 반란자가 지금 속사포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360도 회전포를 쏘아대고 있고 그들은 곧 이재명을 스스로 잡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김포 편입을 대놓고 수용하기도 쉽지 않고 반대를 하기도 어려우니까 여당이 짜놓은 판을 더 키워줄 가능성이 커가지고 당내에서는 의견이 절대 모여지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김포 서울 편입 촉발시킨 메가 서울시티 이슈가 다른 정책의 이슈들 전부 다 폭발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죽을 맛입니다. 한마디로. 거기다가 청년들을 비하해가지고 현수막에 이거 수습한다고 난립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들이 좀처럼 이슈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최근에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면서 주 4, 5일제 노동의제도 던졌지만 이거 역시 반격카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주 4.5일제 웃습니다. 그건 누가 실행하는데 실행은 정부가 하는 거야. 여권이 하는 거야. 야, 너희들 떠들어봐야 별 볼 일 없어. 이 얘기입니다.
결국 지난 1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 뒷걸개 이 현수막 때문에 지금 난리 아닙니까? 성장률 3% 회복에 예? 아무런 의미 부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은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막 이런 풍이 지금 민주당 내 기류가 있습니다. 진작 이재명을 내칠 걸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공천하는 자들은 전부 무효화시키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공천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다 무효화 선언을 하자. 무효화 선언을 일단 해버리면은 아무리 선거에 나가더라도 저 무효화 대상자구나. 이 이재명 공천자구나. 소위 낙인이 찍힌다는 겁니다. 낙인이 찍히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은 곧 가야 할 곳으로 갈 텐데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가야 할 곳으로 갈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선거에 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민주당이 또 나서겠죠. 신민주당이 또 될 만하겠죠. 이제 고작 해야 구민주당이 됩니다. 이제 구신으로 됩니다. 구민주당은 결국 소멸의 길로 빠져들어갑니다. 이 홍 원내대표는 뭐 YTN 라디오에서 쌍특검 법안 다음 달 20일까지 무조건 처리를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국회 때 본회의 중에 처리해야 되는 게 내 생각이다 하면서 그걸 쌍특검 하자지만 아무리 100번 해봐야 그거는 약효가 무효다. 약효가 없다. 뭐 이런 게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아무리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냐. 오히려 그게 강성행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외면만 받을 건데 이젠 틀렸다. 포기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 반란군에 같이 합치자. 자, 친명계도 이제 반란군에 합치자. 그러면 살아나갈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고작이야 각 검사 탄핵안을 했지만 국민들은 아주 냉담을 넘어서 비판을 합니다. 검사를 탄핵하다니, 자기네들 수사한다고 검사들을 탄핵하다니, 나쁜 X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X들. 예. 그 소리 외에는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 왜 검사들을 탄핵하느냐 이거예요.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왜 모조리 탄핵 입을 올리느냐. 거기다 검찰총장 탄핵, 대통령 탄핵, 한동훈 탄핵. 탄핵이 너희들 밥상이냐. 지금 이렇게 국민들은 탄핵을 울부짖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비난 일변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제가 생각한 대로 폭망할 겁니다. 폭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꺼낸 게 있잖아요.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저거는 반민주정당, 독재정당에다가 친북정당에다가 완전히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 파괴 정당입니다. 이제 그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거 나오기 전에 지리멸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카드까지는 꺼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안 꺼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안에 폭망할 것 같으니까 안 꺼낸다는 겁니다. 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